282조로 가세요. 예. 282조 제목이 뭡니까? 몰수 추징이에요. 예, 보세요. 우리 아까 몰수 대상이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아까도 두 개 봤었는데 뭐 아까 특수가공도 있었고 밀수전용 운반기구도 있었고 맞습니까? 예. 그거 정리된 게 밑에 있어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별표. 요게 딱 시험 문제예요. 이게 딱. 만약에 관세법상 몰수의 대상을 쓰라고 한다면 이 중에 하나만 써서는 점수 못 받아요. 지금 282조 배울 텐데 이미 앞에 두 조를 배웠는데 이게 다 몰수 대상이에요. 아까 우리 몰수 대상 크게 1번, 2번 쓴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아까 이걸 쓴 거예요. 1번, 2번. 이게 3번 나온 거예요. 이제 3번. 이게 3번은 282조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정리해 가지고 실제로 한 페이지에다 써 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 이제 볼게요. 이게 사실 282조가 원래 이 몰수의 메인 규정이에요. 이게 앞에 있는 272조, 213조는 너무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를 정도다. 이게. 그래서 그걸 같이 보는 거예요. 보세요. 뭘 몰수한대요? 269조 1항이 뭔데요? 헌정화, 금지품 수출입제. 제가 269조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된다니까. 1항이면 금지품 수출입제만 해당이 되는 거죠. 금지품 수출입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물품을 몰수한다. 헌정화. 두 번째 269조 2항이 뭐예요? 여러분이 써보세요. 여기는 2항 뭐야? 밀수입제죠? 3항은 뭐예요? 밀수출 밀반송죄죠? 밀수출 밀반송죄. 274조는 뭐냐면 밀수품 취득죄입니다. 밀수품 취득죄. 그래서 밀수입죄, 밀수출 밀반송죄, 밀수품 취득죄의 경우에는 와, 이 중요한 말. 무슨 물품을 몰수한대요? 소유한 것뿐만이 아니라 점유한 것도. 그 밀수범이 가지고 그 자기 거라고 하고 있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잠시 동안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점유하고 있는 것도 다 몰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서에는 보니까 269조 2항만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밀수입제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밀수입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몰수하지 않을 수 있대요. 뭘 안 한다고? 몰수를 안 한다고. 이게 보니까요. 밀수입제긴 밀수입제인데 보세구역 신고하고 반입했대. 그러니까 보세구역 반입신고란 거예요. 보세구역 반입신고. 그러니까 보세구역에 물품 들어갈 때 신고를 한 거야. 수입신고는 제대로 안 했는데 보세구역 반입신고는 한 거예요. 물건을 아주 숨길 의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세관장 허가를 받아서 보세구역 밖에 장치한 물품. 어쨌거나 허가받고 하면서 자신의 물건을 드러냈잖아. 수입신고는 안 했지만은 보세구역 장치 신고를 했다는, 장치 허가를 받았다는 거는 웬만큼 뭐 그래도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밀수입제로 처벌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근데 뭐만 안 한다는 거예요? 몰수만 안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수입신고를 안 했어. 수입신고는 안 했지만은 즉시 반출 신고는 했어. 이런 경우와 수입신고를 안 했는데 그 대신 한 것이 뭐냐면 보세구역 반입신고를 했거나 또는 보세구역 외에 장치 허가를 받았다.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럼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 밀수입제입니까 아닙니까? 밀수입제가 아니죠. 그 처벌을 안 한다고. 그 대신 단 가산세는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수입신고는 안 했는데 보세구역 반입신고나 장치허가를 받았대. 밀수입제입니까 아닙니까? 밀수입제를 적용합니다. 이거는 밀수입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단 뭘 안 한다고? 지금 몰수 안 한다네. 몰수. 왜냐하면 물건에 대한 반입신고나 물건에 대한 장치허가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물건 자체에 대해서 숨길 의도는 없다고 보여서 몰수만 안 한다는 거예요. 가산세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어요? 이런 것들은 이게 잘 봐둬야 돼요. 이게 논리를 물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3항에 보시니까는 몰수할 수 없을 때란 말이 있어요. 왜 몰수할 수 없을까? 뭐 몰래 숨겨 들어온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그 막 들고 있는데 뭐 세관 공무원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도망가다가 거의 잡힐 때쯤에 에라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렸지. 그러면 이제 얼마짜리 던졌냐? 5억 원짜리 던졌는데요. 그러면 5억 원을 추징합니다. 말 잘해야 돼. 몰수할 수 없을 때 보세요. 범칙 당시 국내 도매 가격 이게 금액이에요. 이 범칙 당시 국내 도매 가격 이게 관세 추징할 때 그 추징이랑 다른 거예요. 이 형벌의 추징이 있단 말이에요. 범칙 당시 국내 도매 가격을 추징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 다만 274조 여기 274조는 뭔 뜻이냐면 274조는 밀수품 취득제거든요. 밀수품 취득제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감정 그 중에서 이제 감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감정한 자는 제외한대. 이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이 말이 뭔 뜻일까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몰수해야 되는데 물건 뺏어야 되는데 물건을 던져버려서 물건을 뺏을 수 없으면 돈을 뺏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뭐에서 제외하는 거냐면 추징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감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5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 이제 밀수된 다이아몬드가 왔는데 그거 감정하라고 이 사람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럼 여기 뭐 끼고 하겠죠. 이러면서 그러다 걸렸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처벌을 받을 때 이 사람 감정료 50만 원 받았거든요. 5억 원짜리 감정해주고 50만 원. 근데 50만 원 벌려고 그거 하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는 물건을 뺏기거나 또는 이 사람이 추징을 당했다. 응? 5억 원을 추징한다면 너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잘못은 했지만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 또 위헌 소송이 됐다고 제가 공부할 때쯤에 위헌 소송이 됐다고.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뭐에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거예요. 이건 아주 제한적으로 써야 돼요. 감정한 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게.